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하여 현명한 실전 전략을 제시드리고 있는 도너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듯이 우리 증시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도형주가 상승하기가 어렵죠. 이 틈새를 공략하는 개별주의 장세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도 중요하고 내일 밤 미국 시장이 중요합니다. 내일 밤에 CPI 결과가 확인되고 그 이후에 FOMC 발표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산타 랠리죠. 그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장의 흐름, 오늘 밤과 내일 밤 이런 흐름을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 정신 차리고 개별적으로 보유한 종목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포트폴리오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궁금하시다면 전화 02-3153-1542 문자 샵 0082로 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너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관련한 키워드로 종목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폭증 이슈, 두 번째로는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 대한 이슈,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된 의료 대란, 우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국 당국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감염자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맞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감기약을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감염자 숫자가 줄었다는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감염자가 줄어드는 게 맞을까요? 늘어나는 게 맞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 감기약을 제조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고 추가 상승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약품이라는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국제약품은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습니다. 상한가를 시연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고점을 보시죠. 왼편에 보이는 고점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고점 두 개를 연결하면 그 추세를 넘어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세에 걸리는 자리는 정확하게 241선이라는 자리,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은 상한가를 시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주가가 눌리더라도 이제 추세선이 이제 지지가 될 수가 있겠죠. 241선이 지지가 되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인데요. 추가 상승은 5%에서 10% 정도 위쪽으로 좀 더 열려 있습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는 60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구름층 하단, 곧 선앤스팬 1이라는 자리, 그 자리에 이제 온 상태죠. 그 위로는 선앤스팬 2, 구름층 상단까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약품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 박스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 박스 하단이 지지 영역 그리고 박스 상단이 저항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주봉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진약품인데요. 자, 영진약품도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죠. 영진약품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급등하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영진약품은 무언가 저항에 걸린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1년 주가 평균이 241선 자리입니다.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윗꼬리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윗꼬리가 바닥권에서 발생하면은
물량을 테스트하는 과정이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닥인지 아니면 고점인지 그냥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됩니다. 솔고바이오라는 종목 잠깐 볼까요? 솔고바이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바닥권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의 윗꼬리가 나왔죠. 이전에도 윗꼬리 한번 발생하고 그러나 크게 밀리지 않고 또다시 상승하면서 윗꼬리가 발생했죠. 이것은 누가 봐도 바닥권에서의 윗꼬리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영진약품은 이제 1년 주가의 평균이라는 241선에 부딪히고 윗꼬리를 달아서 이것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조정이 가깝다, 조정 성격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주봉에서도 60주선, 60주와 241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60주는 1년 하고도 8주, 한 14개월, 그리고 241은 12개월 주가의 평균인데 60주 자리까지 왔다는 부분에서 영진약품은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별로 좀 다르죠. 그다음 대원제약을 보겠습니다. 대원제약은 말이죠. 오늘 상승이 어떻게 나왔냐면 시가가 높게, 그러니까 갭상승하면서 갭상승 2.8% 띄우고 그다음에 5.9%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원제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이제 매물대를 통과하면 전고점인 지난 7월 달에 전고점이 이제 19,400원인데 19,400원에 가까운 모습이죠. 추세는 벗어났습니다. 오늘 갭상승이 나오면서 추세를 벗어난 흐름이죠. 이렇게 보시면 추세를 벗어났죠. 벗어나서 이제 매물대 위에 안착을 해버리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꺾였죠. 여기 보게 되면 주봉의 구름층 상단은 제가 강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고점 이 구름층 상단에 부딪혔다가 밀렸다가 이제 구름층 위로 올라와서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그림은 이제 구름층이 지지 영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위로 가게 되면 이제 주봉 구름층이 지지가 되고 그 위쪽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것은 이제 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 전전 고점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 영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 고점에서 물린 그 물량들이 쏟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들을 유념하면서 대응을 하되 대원제약은 위쪽으로 좀 더 열려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고점 영역들, 그다음에 전전고점 이런 영역들에서는 한번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점검하면서 대응할 것이 좋겠죠. 다음은 삼일제약입니다. 다 감기약 관련 종목들이죠. 삼일제약은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구름층 상단에 딱 부딪힌 모습입니다. 삼일제약은 좀 주가 상승이 아주 자유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굉장히 괴롭힙니다. 삼일제약을 보유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주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윗꼬리가 나옵니다. 윗꼬리. 그리고 여기서도 윗꼬리. 그렇죠? 계속 윗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 상승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꼬리, 윗꼬리 다 보여줬죠. 근데 일봉상에서 구름층에 부딪힌 모습이라서 좀 더 가려면 횡보 조정을 하면서 힘을 비축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일봉상에서는 일단 오늘 저항대 왔다라는 거, 저항이 확인이 됐다라는 것,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되고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이 좀 더 늘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원제약 또는 국제약품처럼 매물대 위에 자리 잡아야 돼요. 여기서 지지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상승이 나타납니다. 삼일제약은 구름층 아래로 더 파고들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 구름층 위에서 지지 영역에서 횡보하는 모습이면 힘을 비축했다가 또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일제약은 일봉상에서는 저항대가 없는 이 위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고점인 윗골이 달렸던 40원대까지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름층 위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지속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 말께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될 가능성을 정부 당국에서 피력을 했습니다. OECD 국가는 실내 의무 착용이 사라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OECD의 움직임에 따라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물론 고위험 시설은 유지를 해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실내에 많이 머무르는, 대중들이 많이 머무르는 그런 공간들, 관련된 섹터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극장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하게 되면 활기가 더 넘치겠죠. 지금 극장가뿐만 아니라 또는 백화점, 그다음에 소극장 같은데 이런 데가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 해제 수혜 섹터를 극장 관련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CJCG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CGV 대표적인 영화 관련 종목인데요.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죠. 10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는데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8% 상승하고 윗골이 달린 모습이죠. 1년 주가의 평균이 241선은 오지 않았는데요. 그럼 이게 오늘 과연 저항에 부딪혔는지를 확인하려면 241선만 볼 게 아니라 221선, 201선도 다 체크해야 됩니다. 221선 한번 적용해 볼게요. 221선을 적용해 보니까 거긴 터치하지 않았네요. 그 다음 한 번 더 201선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201선을 적용. 201선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240, 220, 200을 왜 체크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주식장이 열리는 1년에 열리는 때는 222일부터 224일입니다. 그래서 220선을 중시하기도 하고, 미국장은 200일 정도죠. 그래서 미국장 중심으로는 200일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40, 220, 200을 다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201선까지 체크했는데 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60주선을 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CJCGV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방향성을 체크하는 부분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후행 스팬이거든요. 그래서 중대형주는 후행 스팬도 체크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방향성을 체크할 때. 지금 후행 스팬이 지금 캔들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CGV는 이번 주의 흐름을 더 보시는 거 좋은데,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주초이죠. 주초인데요. 주 후반까지 흐름을 보고 이 캔들을 어떻게 뚫고 가는지, 캔들 사이를 비집고 뚫고 가는지, 아니면 주봉에서 캔들 하단에 부딪혀서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도 보시면서 양단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저항대 거의 다 온 흐름입니다. 너무 저스트하게 저항대 부딪혀야만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저항대 거의 다 왔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 그래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 보유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밀릴 때에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선에서 이평선 기준으로는 120선 이런 데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힘을 비축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좀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저항대 부딪혔다는 관점, 주봉의 후인 스팬에서 부딪히고 있으니까 부딪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해놓고 밀렸을 때 지지선을 확보하고 그때 매수 타점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쇼박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쇼박스도 마찬가지죠. 영화 관련 종목인데 쇼박스는 좀 흐름이 달랐습니다. 일방향의 상승이 나타난 게 아니라 여기서 갭 상승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했는데 갭을 완전히 다 채운 흐름은 아닙니다. 갭을 채우려면은 3,765원까지 하락을 했어야 되죠. 3,765까지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주가가 보면 3825, 3775, 3775까지 하락을 했네요. 그러니까 10원 정도의 갭을 다 메우진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3765를 메웠으면 좋겠는데 10원 정도의 갭. 근데 일봉상에서는 그 정도의 갭은 허용하기도 합니다. 3765를 터치했으면 갭을 완전히 메우는 거였지만 3775 거기까지 오면서 갭까지는 거의 메운 듯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점을 잡는 그런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갭 상승 후에 하락을 하고 갭을 거의 메우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N자형 패턴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쇼박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CJCGV보다는 기술적인 모습에서 조금 더 기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눌림목을 충분하게 눌림목이 형성이 됐고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 상승할 때 이제 121선은 약한 저항이 될 것이고 241선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해 볼 수도 있겠다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요.
다음, 영화에 투자하는 회사인 콘텐트리 중앙을 보겠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은 일간 스포츠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영화에 많이 투자를 하고 드라마에도 많이 투자를 하죠. 드라마와 영화의 그런 계절,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중앙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상승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 아닌가. 241선도 좀 멀어 보이는 흐름이고요. 일본상에서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고 주봉도 마찬가지죠. 주봉에서는 기술적으로 이 기준선이라는 이 저항을 이렇게 넘어선 겁니다. 넘어섰고 후행 스팬도 아직 캔들을 부딪히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주봉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캔들과 캔들 사이를 이렇게 뚫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라는 것이 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좋은 지표이거든요. 일목균형표 안에서. 그래서 후행 스팬이 이 캔들 사이로 뚫고 갈 때는 콘텐츠 중앙이 바로 이 자리, 주봉에서 봤을 때는 기준선과 60주선 이 라인까지도 올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응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 궁금하시면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로 문의 들어온 종목인데요. 덱스터 매수가가 16,550원에 비중 30%네요. 자, 덱스터가 바닥에서 2개월 정도 횡보를 하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크게 나타났죠. 이게 신호탄 아닙니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죠. 눌림목, 이렇다 할 눌림목 없이 지속적으로 2주간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제 횡보를 하죠. 어느 자리에서 횡보를 하는지 그것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16,550원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마도 주가 이 주식을 매수하신 분은 이전에 매수하셨겠죠. 올해 초반에 매수하셨든지 작년에 매수하셨든지 최근에 이제 16,400원까지밖에 오지 않았으니까 대응을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거의 매수가에 도달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왜 지금 자리에서 횡보를 하는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왜 지금 자리에서 횡보를 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자, 주가가 의미 있는 그 상승을 일으켰지만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매물대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240일이라는 1년 주가의 평균 자리 그 자리에 오니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거기서 횡보를 하죠.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럼 1년 주가, 1년 동안의 평균 자리에서 매수한 매수 측에서 물량을 던지면서 차익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손해 안 보고 빠져나가는 그런 물량을 소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밀릴 수도 있다는 측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자의 경우를 봤을 때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해야 되죠. 물론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지금도 바닥이죠. 1년 주가 평균 자리.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제 주가가 241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늘 크게 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241선이 이제는 기준이 되는데 그 아래에 있게 되면 주가는 어느 정도의 횡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그 시그널을 준 거죠. 지난 금요일은 241선 위에 안착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오늘은 강하게 깼단 말이에요. 7% 급락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241선 위에 지지를 받고 안착을 했으면
그 횡보의 기간이 짧아지면서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횡보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이제 지지점을 찾을 때에 바로 이 매물대 그리고 121선 거기서 이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는 주가의 흐름이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20, 240 사이에서 이 박스권 장세의 흐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1선에 안착을 해야만 그 다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냐면 이제 주봉위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121선 지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다음에 주봉에서 기준선 지지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이제 60주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60주선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17,000원부터 18,000원 사이 그 자리까지 이제 상승이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0에서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17,000원부터 18,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노린다 한다면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가 아니라 13,000원대 초반, 13,000원대 초반에서 매수 타점을 노리는 것이 좋고 다음 저항은 17,000원부터 18,000원 사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정보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록빛 미디어고요. 네. 25,000원에 10%요. 25,000원에 10%요? 예. 상당히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요. 네네. 작년에. 작년에요. 네. 이 종목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그때 이제 뭔 드라마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거 하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는데 혹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좀 있었어요. 42,000원까지 간 흔적이 보이거든요. 42,000원까지는 아니고. 그 이후에 사셨나 보다 그러면. 작년도 네. 11월 이후에 사셨어요? 네네네. 그러셨군요. 3,200원인가 해서 저걸 하면서 25,000원이 되면서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셨군요. 네. 좀 봐드릴게요. 네. 초록빛 미디어 이 종목이 이제 드라마 관련 종목이죠. 네네. 일단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작년도의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작년도에 매출액을 뛰어넘을 수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실적 면에서는 점차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종목들이 드라마, 영화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영화 관련 종목들이 활기를 띠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시청자님. 제가 네. 지금 월봉을 좀 올려드렸거든요. 네. 월봉을 올려드렸는데요. 이걸 참고하십시오. 작년도에 11월 달에 무언가 부딪힌 자리 보이시죠? 네. 월봉에서 가장 큰 저항대, 구름청 상단까지 갔다 온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매도 자리로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누가 봐도 바닥이라는 것이 인식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일봉을 보게 되면 초록빛 미디어가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죠. 네.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언가 매집 패턴으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10% 비중 10%밖에 안 담으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만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12,000원 초반대. 네, 지금 이제 해도 됩니까? 그렇죠. 지금 반토막 났으니까 네네. 지금은 좀 매수를 해서 그럼 평단이 얼마 정도 될까요? 12,000원대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이 16,000원, 17,000원 이렇게 낮아지지 않나요? 네네. 네, 평단을 좀 많이 낮추세요. 낮추시고 네. 매도 목표가가 15,900원, 15,900원 정도가 됩니다. 15,900원요? 네, 그러니까 평단을 좀 많이 낮추셔서 목표가 15,900원 제시 드리니까요. 네. 15,900원보다 조금 더 낮추시면 손해 없이 빠져나오실 수 있겠죠. 네네. 네, 목표가 15,9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이네요.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 매수가가 14만 원에 비중 50%. 오,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요. 자, 에코프로 계열이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렇게 에코프로가 들어간 종목이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14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신 거예요. 어느쯤에 사셨을까요? 2021년도 8월께 사신 것 같아요. 가장 주가가 높았을 때. 그때가 주가 지수도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그때 사셨다가 계속 홀딩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이제 구름층 하단에 왔습니다. 근데 일봉을 보니까 일봉에서는 이제 241선. 자, 시청자님 잘 보십시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 더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왔습니다. 비중이 50%라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냥 갖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느 지점에서 가장 적절할 때에 지지 영역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죠. 한 번에 다 담으면 안 되고 분할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매수 적기가 아닌가. 5만 원 초반에서는 좀 비중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자리에 딱 보시면 두 개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죠. 241과 120선이 나란히 붙어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매수 적절한 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비중을 확실히 좀 좋은데요. 만약에 비중을 10%만 담았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비중을 더 실으세요. 과감히 말씀을 드릴 텐데 비중이 50%나 실려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원대, 지금 5만 원대 이렇게 사면 19만 원 나누기 하면은 8만 5천 원 정도 되잖아요. 9만 5천 원인가요? 9만 5천 원. 그러니까 그 가격도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단이 많이 낮아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봉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저항이 있지만 단기로 알려드린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보고 단기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딱 안내를 드릴 텐데 여기서 대응하기도 어렵죠. 매수가가 너무 높으니까. 일단은 에코프로 HN을 보유하신 다른 분들에게 안내를 말씀드리면 일단 1차 저항 가격은 56,500원부터 57,000원 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주봉 저항을 말씀드리면은 길게 본다면 바로 이 부분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11만 원부터 12만 원 사이, 12만 원대 길게 본다면 내년 말까지 길게 본다면 매도 목표로 12만 원 잡고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평단을 낮추셔서 어차피 길게 가져와서 지금 물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 호흡을 보고 내년 말까지 쭉 바라보고 최종 목표가를 12만 원대 안내를 드릴 텐데 그 기간 동까지 중간주간 저항 자리 또 제가 살펴드리고자 하니까요. 제 돈으로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중간중간에 저항도 체크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번 주에 말씀하신 클로니믹스요? 네, 클리노믹스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 드렸었죠? 네. 네.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 전에 사가지고 네. 그때 도너리 스탁님께서 7,800원 7,850원 정도의 매수가를 주셨잖아요. 네, 7,800원 전후한 자리. 예. 그때 빠지길래 제가 물을 안 탔더니 탔으면 빠져나왔을 텐데. 아이고 아쉽네요. 제가 그 자리 공략 가격으로 드렸으면 사셨으면 좋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템포를 늦춰버렸어요. 아. 비중이 매수가 어떻게 되신다고? 제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9,250원이요. 아까 말씀하셨죠. 비중은요? 네. 25%. 25%. 매수를 더 하셨어야죠.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 월요일 날 월요일에 봤어요, 방송. 예, 월요일 날 안내 드렸고 화요일 날 저가가 7520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이게 목요일 예. 날 찾던 것 제가 같아요. 7,800원 전후라고 했으니까 네. 그 전에 왔으니까 매수를 하시면 좋죠. 아, 예, 저스트 7,800원 전후라고 했으니까 7,800원 아래 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래 왔으니까 적절한 매수 타점이었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M자의 패턴이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네. 기억나실 네네. 거예요. 네. M자의 패턴으로 해서 순간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딱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돈놀이 전략방에서는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예. 지금 돈놀이 전략방에 계신가요?
있어요. 아, 들어가 계셔요? 네, 대표님 아. 방에.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제가 이따가도 리뷰를 하긴 할 텐데 일단 네. 전화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클리노믹스가 상승이 끝났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냐면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241선 한번 터치했죠. 네. 그 다음에 240에서 돌파했죠. 그 다음에 네. 밀렸죠. 그 다음에 240에서 터치했죠. 자꾸 이제 저항이라는 자리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저항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자리 240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저항이 약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으로서의 그런 그 누르는 속성이 약화되는 겁니다. 약화되는 거라서 이 자리는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지금 자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수? 그렇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매수로 보시고 평단을 조금 낮추세요. 그러면은 대표님 네.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을까요? 지금 비중이 25%잖아요. 25%더 실을까요? 뭐 그 정도 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것은 네. 241선을 돌파하는 패턴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N자 패턴이라 네. 이게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네, 저도 가능성 보고 높죠. 있거든요.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제가 네. 저항에 대해서 7자리 안내 드리고 있잖아요. 7자리. 저 더노르 절박에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7자리 중에서 어떤 자리인지 한번 체크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을 주세요. 자, 이평선 기준으로 10, 125, 240. 240은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구름층이라는 일목균형표 구름층 자리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봉의 자리, 전고점을 2개 연결한 삼봉 자리, 2개의 봉을 연결한 세봉에서 딱 그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세봉. 그다음에 쌍봉, 전고점에 부딪혔을 때의 고점 영역. 그다음에 매물대의 영역. 그다음에 피보나치로 되돌림 반등했을 때의 피보나치의 되돌림 비율에 따른 그 목표. 그다음에 자릿수 저항. 그러면 뭐가 저항이 될 거예요, 이제 클리노믹스는? 자리수 저항?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자릿수 저항을 염두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8,700원까지 왔죠. 그러면 네. 8,7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면 어느 가격대가 저항이 될까요? 9,000원 넘어가야 돼. 저기 네, 넘어가야 그렇죠. 되잖아. 앞자리가 바뀌는 9,000원대가 저항이 되겠죠. 매도 네. 목표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한 9,500원 이상 가지 아니죠. 않을까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자릿수가 바뀌기 전 8,990. 8,900원? 그렇죠. 8,900원과 9,000원 사이. 그 자리가 저항이 될 것이라 안내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지금 매수 시점인데 네. 얘보다 더 빠지진 않을까요? 자, 차트를 보시게 그러면 분할 되면 매수를 할까요? 잘 보십시다. 차트를 보세요. 여기서 장대 양봉 2개 나왔죠. 네. 근데 첫 번째 양봉의 고점을 깨지 않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다음 네. 장대 양봉 만들었죠. 예. 장대 양봉의 저점 잘 안 깨죠. 그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가 어느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매수. 그렇죠. 자, 됐습니다. 제가 답을 제시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돈으로 절방에 문의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튜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인가요? 유튜브, 스튜디오 드래곤이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종목도 이제 드라마 관련 종목인데요. 주가 상승 크게 나타났죠. 이렇게 양봉이 2개가 크게 나타나게 되면 이제 이 봉의 속성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봉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되냐면 지난 금요일은 깨끗한 양봉이었죠. 고가, 종가를 만들었고 거기를 깨지 않고 다시 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자리, 고가, 종가가 됐던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에서는 저항대를 다 돌파했죠. 120, 240, 이평선을 다 돌파했어요. 구름층도 다 돌파하고 매물대도 돌파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빨리 봐야 될 게 주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봉을 보니까 주봉도 역시 구름층 돌파했고 이제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고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캔들, 그러니까 주가가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구름층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고개를 좌측으로 돌리라고 했죠.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서 평평한 구름층이 나오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평평한 구름층. 여기서
발생했고 그다음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 고점을 한번 써먹었죠. 근데 밑에 있는 고점 하나 여기 평평한 구름층 거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97,7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89,300원까지 왔어요. 앞서 제가 이제 클리노믹스 안내를 드리면서 자릿수 저항을 염두하라고 했습니다. 89,300원. 그 다음에 앞자리가 이제 9만 원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치껏 이제 자릿수가 바뀌는 것을 조심하면서 대응할 것을 짧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자,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게 화장품 관련 종목인데요. 자, 이제 마스크가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당연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죠. 자, 코스메카 코리아 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을 먼저 잠깐 봅시다. 자, 아모레 퍼시픽이 대장주인데요. 자, 아모레 퍼시픽이 전체 화장품주를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속성인데 오늘 아쉽게도 크게 하락을 했어요. 자, 241선이라는 자리,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덱스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덱스터의 차트와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섹터는 다르지만 기술적인 차트의 모습이 덱스터의 차트와 비슷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5%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지지를 받는 자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이렇게 121선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대장주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보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인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오늘 살짝 하락을 했어요. 대장주가 하락을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오늘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대장주가 꺾이니까 10%까지 상승하다가 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코스메카 코리아 단독으로 이 종목 단독으로 오를 속성이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대장주의 속성을 보고 전체적인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도 보고 아모레 G도 보고 그다음에 본느라든지 코리아나라든지 한국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가가 11,300원의 비중 10%네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이 121선까지 하락할 때 코스메카 코리아도 12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가 매수는 지금 단계가 아니라 8,600원부터 8,700원 사이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 타점을 제시 드리니까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한번 노려보십시오. 8,600원부터 8,700원 사이에 매수 제시 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은 제가 아모레 퍼시픽 대장주의 속성을 이렇게 안내 드렸습니다. 121과 241선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박스 하단 8,600원부터 8,700원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고 박스 상단 여기 위쪽으로 바라보고 241선 1,500원 전후한 자리 거기를 매도 타점으로 안내 드리니까요. 하단에서 8,600원, 8,700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할 것을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241선인 1,5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릴 것 같으시면 제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한 번 더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시금 정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카카오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58,800원에 20%입니다. 아, 58,800원이에요. 네. 그래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네요, 다행히. 근데 이게 수익 조금 났었는데 안 네. 팔아가지고 손실도 났다 막 이래가지고 대표님께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혹시 더 빠질까 이렇게 두려움도 있으실 거고 네. 상승했을 때 어느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 이게 네, 궁금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다행히 이제 58,100원에 마감을 해서 네. 손해는 적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으로 보일까? 이제 이게 중요한데 자,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기관이 네. 슬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연기금을 보실까요? 연기금이 한 달간 350억을 샀어요. 네. 기관이 460억을 샀는데 그중에서 연기금이 350억이니까 상당히 많이 샀죠. 연기금은 물량을 털 때 한 번에 다 털기 어렵죠. 그러니까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그 시간을 고려한다 그러면 지속적인 그런 매수 기조를 보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수급 상황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급은 네네. 긍정적이다. 기관이 매수다. 자,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이 구름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딱 구름층 중간에 와 있죠. 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주가를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기조를 매수 기조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박스의 상단까지 끌고 갈 것이고 여기서 주가를 팬다 그러면 패도 박스 하단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딱 중간 네. 지점에서의 기로예요. 이렇게 이제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편중돼 이런 종목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지금 딱 기로에 있습니다. 왜 기로에 있냐고 한다면 전체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내일 밤 중요하죠. 내일 밤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죠. 미국의 CPI 그리고 네네. FOMC 발표. 이제 금리 인상 최종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것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를 바라보고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냥 저는 네네. 한 60%는 상승의 비중으로 좀 보고 있어요. 상승 쪽으로. 네. 네, 상승 쪽으로 보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 신호탄을 줬냐? 여기서 신호탄을 주지 않았는가?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서 양봉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눌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급등 후 눌림 패턴, 소위 급눌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매수로 보는 매수 타점을 잡는 이제 7가지 패턴에 대해서 종종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패턴이 이 패턴이에요. 급눌 패턴. 이런 패턴은 누르고 상승했다가 또 누르고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바로 매도 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여기로 보고 있고 매수 타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보게 되면 매도 타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죠. 61,300원부터 63,000원대. 61,300원부터 63,000원대. 그 자리에 오게 되면 일단 1차예요. 예, 거기서 대응을 하는 게 좋죠. 예, 거기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주가가 다시 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쪽으로 바라본다면. 근데 네.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네네.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네네. 매수 타점은 이제 51,300원 전후한 자리. 51300 전후한 자리. 51,300원 이요? 예. 네? 네. 네, 그렇게 51,300원이요? 그렇죠. 51300. 51300 네. 전후한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6일 좀 더 러프하게 본다 그러면 61500부터 63000 사이 그 자리가 이제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제가 네. 밖에 나와서 그냥 전화로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 재방송은 몇 시쯤 하시나요? 혹시? 그냥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지금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와 계신가요? 아니요. 저 지금 안 들어있는데. 네,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한 번 더 문의 남겨주세요. 그럴까요, 대표님? 네, 도놀이 전략방 네. 지금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문자 샵 0082. 샵 얼마죠? 예, 샵 샵 0082. 샵 0081을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예, 문자로 주시면 네, 링크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CIS네요. 자, CIS, 이 종목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13,000원에 비중 30%. 다행입니다. 그래도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네요.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CIS 고점에 물리신 분이 굉장히 많죠. 2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CIS를 바라볼 때 지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CIS가 시가총액이 좀 높잖아요. 7천억대. 한때는 조 단위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추정 영업이익이 280억. 이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2024년도에는 한 3, 400억대로 올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역으로 한번 추산을 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7,400억인데 7,400억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500억, 600억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5,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미리 선반영했다는 것이고 그 영업이익은 2025년께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3년 뒤에 그 정도 달성할 것을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CIS가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 그리고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자, 2차 전지 섹터에서의 그런 기대치가 분명히 있지만 이 종목은 그 3년 뒤에 그 영업이익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150이 편입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활발하죠. 공매도가 비중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고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역배열 상태입니다. 120과 240의 이평선이 위쪽에 강하게 저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12,000원대 초반에서. 그러나 매도 대응은 12,900원부터 13,000원 사이 왔을 때에 매도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릴게요. 추가 매수를 좀 노려보시고 12,000원 초반대에 13,000원 부근 올 때에 그때 정리하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배열 상태고 이 역배열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짧게 13,000원 부근에서 끊어갈 것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코 케미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역시 2차 전지 섹터 종목인데요. 자,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눌렸죠. 포스코 케미칼을 시작해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이런 종목들 다 주가가 하락이 깊었습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대장주의 한 종목이죠. 이 종목 시가총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매수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좀 하락 포지션으로 많이 바꾼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락의 마침표도 거의 찍은 게 아닌가. A, B, C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고 61선을 하회했지만 이제 구름층 하단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매수가가 21만 3천 원에 비중 30%. 매수가가 좀 부담이 되네요. 그러나 주가가 이제 이렇게 A, B, C 하락을 하고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반등의 제한점도 있다는 겁니다. 반등의 제한 가격은 21만 원 부근입니다. 21만 원 부근. 그러니까 20만 9천 원대부터 21만 원 사이까지 그 사이에서는 좀 끊어가는 전략이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상승으로 전환될 때에 이제 다 매물이죠. 특히나 주봉을 보십시오. 주봉에서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죠. 장대 음봉을 이렇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장대 음봉의 시가인 21만 6천 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 바로 장대 양봉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횡보의 시간을 요하기에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친 다음에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구름층 상단, 이 상단에서 대응을 하실 것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목표가는
20만 9천 원부터 21만 원 사이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대원 미디어요. 아, 대원 미디어요? 예,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가 22,950원요. 아, 22,950원. 예.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20%요? 예. 좀 고점에서 물리셨네요. 예, 원래 38,000원에 샀는데요. 네. 무릎 타서 이 정도가 됐어요. 그러셨구나. 대원 미디어가 닌텐도 관련 종목이죠? 예, 예. 예. 아,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대원 미디어가 예. 이제 지지를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기로에 있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14,000원부터 15,000원 사이. 예. 여기서는 더 빠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그래서 14,000원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추가로. 예.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 이제 60주 1차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120주 이렇게 2차 저항이 있어요. 예. 자, 1차 저항은 16,500원, 2차 저항은 19,000원대거든요. 16,500원. 예, 그래서 16,000원대에서 대응하기 좀 어려우시겠죠.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예. 그래서 14,000원 부근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아, 네. 중기로 보고 예, 예. 최종 목표가는 19,000원짜리. 그러니까 18,000원부터 대응하세요. 18,500원부터 19,000원 그 사이. 18,500원 예. 네, 그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릴게요. 아, 그러면 지금은 매수를 해도 가능하죠? 그렇죠. 예, 매수 타점입니다. 예, 지금은. 예. 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상담 마치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할 공략주와 시장의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돈오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대부분의 종목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종목들도 다 수익을 기록했는데 지난주 안내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클리노믹스는 아까 전화 상담했던 종목인데요. 월요일 날 안내드렸고 화요일 날 7,800원 전후한 자리를 공략하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가 7,520원 왔으니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12월 8일자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해서 당일 14%의 상승이 나왔죠. 241선 저항에 이제 부딪힌 거죠.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의미 있는 저항단이 왔으면 한번 끊어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공략가 대비로 11.5%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매도 일단 대응한 것으로 안내를 드리고 언젠가 다시 때 제가 클리노믹스를 또 공략할 타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매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화요일 날 공략 안내 드렸던 핑거를 제가 이제 11,200원 전후한 자리에서 공략하러 안내 드렸는데요. 시가가 12409 일단 갭으로 떴죠. 저가가 11,650원, 11,200원 전후니까 저가 기록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제가 전후로 안내 드립니다. 전후로 안내 드리니까 그 공략가 안내 드리면 그 근처에 오게 되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1,650원 매수 가격으로 공략가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 목요일 날
18%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11650 매수가 기준으로 했을 때에 2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핀 거는 이제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추세선을 연결해 볼게요. 이 추세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추세에 거의 다 부딪히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윗골이 달고 밀리고 하는 이런 흐름이죠. 뭔가 이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뭔가 횡보를 하면서 힘을 비축하고 그다음 상승이 나타나는. 핀 거를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드렸던 것은 블록체인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블록체인 그리고 핀테크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주봉에서는 상승 여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눌림목에서 공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눌림목이 발생할 때에 제가 또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핀 거에 매수 타점 궁금하시면 도놀이 전략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알로이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로이스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상승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공략가 1,750원에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난주 후반에도 계속해서 상승의 불을 켜면서 2,245원까지 그러니까 공략가 대비로 28%나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제 매물대를 뚫고 내려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 위에 안착하면 좋으나 매물대를 뚫고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구름층, 주봉에서 구름층을 뚫고 가지 못하고 하단에 자리 잡고 있죠. 이럴 때는 주봉 구름층 하단에서 시간을 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의 상승률, 수익률로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도너 리포트 공략주를 안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7월 18일자부터 제가 공략주를 안내해 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면서 그리고 눈을 고정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공략주를 안내드리는 종목 대충 제가 공략하라고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맥점에서 매수 공략하지 안내를 드리고 또 재료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죠. 지금 시점에 맞는 따끈따끈한 전략 종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치료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특히나 요즘 부각되는 것들이 뭡니까? 구호용품, 그리고 생체 신호, 그리고 환자 감시하는 것, 그리고 또 심장 박동기 관련 종목들. 오늘 주가가 꿈틀꿈틀했던 종목들이 뭐냐면 메가이CS라는 종목, 그리고 메디아나, CU 메디카 이런 종목들은 심장 박동기와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략 종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치료용 의료기기를 제조할 뿐만 아니라 환자 감시 장치를 만드는 회사. 그래서 지금 시점에 딱 맞습니다. 또 중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회사는 중국의 법인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법인도 갖고 있어서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그런 회사인데요. 바로 비스토스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생소한 종목일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듣지 못한 그런 종목일 텐데 이 종목이 바로 조금 전에 안내드렸듯이 생체 신호 진단 그리고 치료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또 가족용 의료기기, 환자 감시 장치 등 범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중국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그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고 국내 역시 마찬가지죠.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죠. 또 계절적인 요인도 맞물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10월 달에 상장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530억에 불과하거든요. 매출액, 영업이익 뭐 그렇게 적은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입니다. 흑자이고 10월 달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그런 신규 상장 종목이고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3중 바닥이라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스토스가 지금 자리가 또 매수 맥점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환자 감시 장치라는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환자 감시 장치 이 부분에서 그렇게 경쟁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중국에 법인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매수가는 2,500원 전후한 가격입니다. 2,500원
하회도 좋고 또 2,500원 위에 있어도 좋고 2,500원 전후로 제가 안내를 드리니까요. 여기를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은데 오늘 아래 꼬리 달렸다는 거예요. 아래 꼬리 달리고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기존에도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날 상승을 했는데 오늘 십자형 도지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또 다음 날 상승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비스토스의 내일 흐름도 궁금하실 거예요.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도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도 목표가, 매도 저항 가격을 어떻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스토스 생소한 종목이죠. 여러분이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종목, 히든 종목을 제가 안내 드렸으니까요.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재료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 그리고 어디가 저항인지 궁금하신 분도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업데이트 소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월 통화 및 유동성이 발표가 됩니다. 기대치는 낮을 겁니다. 당연히 유동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G20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슈도 그렇게 시장을 뒤흔들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이제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그리고 FOMC 회의가 이틀간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 이슈가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밤 미국장도 내일의 이슈를 바라보고 눈치 보기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죠. 내일 밤에 장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CPI가 예측치 범위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FOMC 발표도 중요한데요. 금리 인상 결정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0.5%포인트 정도의 빅스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발언도 중요한 상황이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과연 산타 랠리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또 하락으로 전환시킬지 이런 방향성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산타 랠리가 예정된다 그러면 이제는 달려가는 말에 이제 올라타야 되죠. 올라타서 산타 랠리에 대한 그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CPI도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고 또 빅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또 충격을 주겠죠. 근데 시장이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개별주의 속성은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개별주의 틈새에서 수익을 노리면 될 것입니다.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드렸던 것들이 대부분 시장의 흐름과도 연관되지 않고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면서 수익을 주는 급등의 소스가 있고 재료, 수급을 뒷받침하는 그런 종목들로 안내를 드렸으니까 그런 개별주 속성에서 대응을 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개별주 속성에서의 수익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수익률을 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죠.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경우의 수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시장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것은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가 국내에 영향을 많이 주죠. 다우지수는 대형 종목 30개 종목을 위주로 해서 지수화해서 우리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이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 중심이니까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죠. S&P 500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자, 나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여기서 나스닥이 4%의 급등을 했어요. 4.4% 급등을 했죠. 이제 개별 종목의 속성을 봤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에 장대 양봉의 저가를 훼손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그 저가보다 크게 변동이 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저가를 훼손하더라도 그 자리부터 아래로 더 내려가는 속성이면 주가는 더 밀리는 건데요. 그러나 저가를 크게 붕괴하지 않고 거기에서 횡보를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11월 30일자에 4.4% 급등을 했는데 그 저가가
10966포입니다. 10966포인트.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10939 저가를 깨긴 깼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1099999. 그래서 11월 30일자에 저가 지수를 깨긴 깼습니다만 바로 그 자리를 회복하면서 돌렸어요. 지금 이제 11,000포인트 위에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밤 11,000을 전후한 자리에서 횡보만 하고 그다음 내일 CPI 이후에 그리고 CPI 발표 후에 움직임이 11,000 이후 11,000 이상에서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긍정 시그널로 간주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냐면 주봉의 후행 스팬을 보고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봉에서 후행 스팬을 보니까 캔들 딱 위에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후행 스팬을 보고 방향성을 잡으라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 후행 스팬을 보고 방향성을 안내 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안내 드릴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봉보다 주봉과 월봉에서의 후행 스팬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후행 스팬이 어떤 자리에 있어요? 캔들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캔들 위에 있는 흐름에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 금요일 이렇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주봉 캔들 위에 있는 이 후행 스팬이 긍정 시그널을 보내줄 때 이 캔들 위로 올라설 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산타렐레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 위로 간다 그러면 캔들 위로 가는 시그널로 간주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산타렐레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뭐죠? CPI도 예측치 아래에 나오고 FOMC도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나오면서 위로 치고 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그림이고 우리가 바라는 시그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 우리가 기대하는 시나리오처럼 나오지 않고 캔들 아래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되죠? 이제는 캔들 아래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지면 후행 스팬은 계속 캔들 아래에 머물면서 캔들을 뚫고 가기가 당분간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까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돈놀이 스탁 내일까지입니다. 월화밖에 방송을 안 해요. 수목금 이후의 흐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돈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향후 방향성을 체크해야 되겠죠. 오늘과 내일밖에 제가 짚어드리지 못합니다. 남은 흐름 수목금 그리고 다음 주의 흐름 궁금하시면 제 돈월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방향성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딱 그려드린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주봉 후행 스팬에서 방향성을 잡는 자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우리 증시는 일단은 볼 필요 없어요. 현재 그림을 나스닥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증시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보는 게 원달러 환율이죠. 자, 원달러 환율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 2, 3, 4, 5파가 다 나왔어요. 하락 5파가 1, 2, 3, 4, 5파 이렇게 5파동이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을 그릴 때에 여기서 잔파동이 그려지죠.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에요. 여기서 움직임 중요한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파의 고점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추가로 올라가겠다는 의지고 그다음 5파의 저점 여기를 깨게 되면 어떤 의미예요? 이제 파동이 하락 파동이 연장되는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이전에 보여줬던 이 4파의 고점 여기 이 자리를 터치하는지 아니면 5파의 저점 여기를 터치하는지 이걸 보면서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 대응이죠. 원달러 환율은 제가 그려드린 바로 이 자리 두 개의 자리를 보면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경우의 수 시나리오는 뭐죠? 이 전저점을 깨는 거죠. 전저점을 깨면은 우리 주가 지수는 상승 방향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딱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나스닥에서 주봉의 후행 스팬의 흐름,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전저점을 깨는지 아니면 전고점을 넘어서는지 이 두 가지 이것을 보고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밖에 업데이트 소식 궁금하시면 돈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전략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